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코스피가 2,800선을 넘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전거래일 사상 처음으로 2,800선을 돌파하며 마감한 뒤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2,830선 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0.57%대 상승폭으로 2,820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0.4%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932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함께 오르면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8만전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2% 이상 오르면서 또 한 번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내년 스마트폰 생산량이 3억 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파운드리 산업의 구조적 성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중 8만 100원까지 오른 뒤 현재는 7만 9천 원 중반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상한가 이후 하루 조정을 받았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다시 반등하면서 5% 넘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비트코인의 사상 첫 3천만 원 돌파 소식에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강세도 지속되고 있고요. 또 정치인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서현과 덕성, 오선주 같은 관련주들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종목들의 움직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소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장에서 어떻게 하면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더 키울 수 있을지 주챔쇼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벌써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자, 네. 주식시장도 이제 3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올해를 정리해보고 내년 시장도 좀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올해 시장 정말 역대급으로 뜨거웠던 시장이었잖아요. 올해 네. 시장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뜨겁기도 했는데 네. 좀 두려움도 있었죠. 뭐 두려움이 있다 올라왔는데 저는 네. 뭐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코로나를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 중에 키워드로 대표적으로 뽑으라면 4차 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4차 산업인 이유는 지금 원래 4차 산업은 내년이나 향후의 흐름을 좀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진행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요. 그 급락은 이 증시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시가 빠졌던 이후에 그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에 여러 개 호재가 필요한 겁니다. 재료가 필요한 거죠. 그런 재료가 시장에 필요한 재료는 이미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앞으로 끌어당겨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좀 주목을 받아야 될 이 4차 산업의 모멘텀을 미리 끌어오는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코로나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3월 달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공포가 왔었습니다. 근데 왜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또 모멘트에 생겼던 게 언택트였죠. 비대면에 대한 부분들이 생겼었는데 그 비대면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물건을 산다던가 그리고 어떤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카페 이런 데서 대화를 나누고 회의도 만나서 앉아서 이제 치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편의성을 찾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왔던 비대면이었지만 우리가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결국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플랫폼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라고 하면 편의성입니다. 이 4차 산업의 모든 재료는 편의성으로 통하는데 그 편의성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말 그대로 지금 코로나로 왔던 그런 부분들이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이죠. 역시 온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교육도 하게 되고 그리고 결제 시스템, 물건을 사면서 결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게임에 대한 흥행도 많이 가고 그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는다. 그게 4차 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어떤 자리를 매김하면서 테마에서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바이오 쪽이 굉장히 핫해졌었는데요.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뭐 코로나 진단 키트라는 진단키트 의료기기가 나왔죠. 이 진단키트 역시 우리가 평상시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병원 가서 진료받고 진단받고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병원을 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선별진료소라고 해서 길거리에서 차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진단을 받고 양성이다 음성이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도 우리가 하지 않았던 거고 병원에 가서 줄을 기다리고 의사를 대면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좀 간편화됐다. 이것도 역시 편의성이죠. 이것도 하나의 4차 산업으로 가는 길이고요. 저는 내년에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었는데 그게 역시 앞당겨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편 진료, 진단, 치료겠죠. 말 그대로 간편하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바이오의 한 산업이고 그리고 역시 신약 개발이 치료 역시 간단하게 약이나 그리고 약물 치료가 간단한 뭐 주사제라든지 아니면 먹는 약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약 개발 그런 부분들도 역시 4차 산업의 하나로 가니까 K바이오 그리고 역시 4차 산업이었다. 그 모든 게 다 앞당겨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4차 산업으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전기차 핫했었죠. 테슬라가 주가 많이 빠졌었는데 다시 올라갔던 거. 전기차의 보급률이죠.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중들이 흔히 알게 되는 대중화가 되고 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차이점 딱히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뭐 에너지다, 친환경이다 그런 부분은 외적인 거고요. 도대체 내가 갔을 때 뭐가 필요하냐? 전기차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섹터 어떤 부분이 있을까? 역시 자율주행입니다. 그 자율주행이 기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기차에 추가가 되는 레벨 3, 4, 5까지 가는 그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이제 많은 대중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앞으로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에너지만 교체, 말 그대로 연료만 바뀐다라고 해서는 관심이 크게 가지 않았을 텐데 전기차에다가 자율주행을 엮은 거죠. 내연기관에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크게 임팩트를 주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 수소차에는 자율주행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친환경 차다, 뭐 IT카다, 뭐 이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이슈가 되는 건데 역시 자율주행 역시 편의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편의성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정책 적으로 전기차, 수소, 연료 이런 부분들이 화학 시장에 끌려오는 그런 관점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게 이 시장의 하나의 포인트가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게 4차 산업의 기준점이 좀 앞당겨져서 나왔다. 그래서 키워드를 4차 산업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렇게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가 좀 커지고 4차 산업이 좀 앞당겨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자결제 같은 언택트 그리고 바이오, 뭐 친환경 관련주들 이런 업종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업종들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뭐 조금 지금 많이 올랐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네. 더디긴 하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어쨌든 그 중심에는 또 제가 얘기했던 네. 차와반바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주도 산업이 자동차, 전장 쪽으로 본다면 자동차, 반도체가 당연히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상반기 때나 하반기 지금까지 계속 핫했던 특히 상반기 쪽에 핫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 자동차 쪽이지만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쪽에 LG화학이 세계 탑으로 가고 삼성 SDI 역시 따라가고 분쟁은 있었지만 SK이노베이션도 가고요. 그리고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양극재, 음극재 쪽의 소재 업체들이 이 2차 전지 수혜를 많이 보면서 올라갔던 부분 그리고 장비 각 나라마다 이제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내수를 직접 가져가서 직접 생산하겠다. 테슬라 역시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직접 생산하겠다는 부분에서 장비 업체들 역시 수혜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 많이 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2차 전지 쪽에서 LG화학의 점유율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D램 쪽에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관점의 초격차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그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은 쉽게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LG화학과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은 내년에도 좋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고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음봉 매수를 하라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계속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는데 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계속 오르지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소재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성이 좀 고려되는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전고체를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바이오는 조금 내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진단키트 역시 같은 맥락인데 진단키트는 하반기 쪽을 좀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이오 쪽의 업종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저는 바이오 셈의 위탁 생산, CMO 쪽을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는 계속 영향을 갈 거고요. 올해와 다르게 내년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작년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해
판단했을 때 올해 상반기는 역시 컨퍼런스나 이런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기 상반기 때 초에 좀 많이 열린다라고 봤었을 때 그런 제약바이오 쪽 기존에 좀 소외됐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바닥에서 그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성장에 대한 부분, 임상, 이상, 삼상 우리가 많이 그런 바이오 쪽에 기대감을 갖던 부분들이 이제는 한 번쯤에 바이오 사이클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 그쪽이 좀 상반기에 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역시 하나 더 있는데 반도체 쪽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역시 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반도체가 왜 내년까지 계속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D램 반도체 지금 가격이 20% 이상의 가격대 상승을 반도체 가격 자체가 이미 올랐고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19년, 20년 때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는 상에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고 이 반도체는 지금 비대면 제가 앞서 얘기했던 바이오라든지 비대면 그리고 전기차 이런 이슈에 빠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성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역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융합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관점인데 그러려고 하면은 역시 데이터가 응축돼 있어야 되고 클라우드 이런 모든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적인 부분도 내년부터는 이 대중화가 되는 플랫폼과 4차 산업 시장 역시 자율주행 또 내년부터는 일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까지 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 반도체 쪽은 어디에도 빠질 수 없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주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있고 SK 하이닉스라는 또 대기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반도체를 계속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SK도 역시 계속 추가적으로 많은 내년에 아마 대형 M&A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내년에 특히나 이 반도체 쪽에 M&A 이슈라든지 지분 투자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을 통해서 이 시장의 경쟁도 강화되겠지만 그 격차를 계속 벌리기 위한 삼성전자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는 TSMC의 추격이겠지만 그 추격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와 TSMC가 같이 이 늘어나는 물량을 함께 가져가면서 이익 구조는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그전에 있던 이익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건 역시 성장이겠죠. 뭐 격차를 줄인다는 개념은 더 좋겠지만 역시 성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반도체도 내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게임 업종을 올해 말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게임을 보는 그런 관점보다도 게임은 저는 이제 펄어비스 쪽에 이제 게임 출시죠. 제가 붉은 사막을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은 검은 사막에서 붉은 사막의 출시가 이제 올해 이제 게임들이 또 역시 출시가 많이 될 거고요. 뭐 컴투스를 통해서 중국 판호 개방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역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관점이 있고 코로나가 이제 내년에 조금 만약에 이제 잠식이 된다면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겠죠. 그 올 수 있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역시 중국 기대감이 묻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큰 걸 볼 수 있고 그 게임 산업에는 가장 주도적이라고 지금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크래프톤의 상장에 대한 이슈가 또 많이 묻어있는데 끝나지 않은 재료입니다. 그 재료가 게임 전반 산업 자체의 시세를 한번 더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겠죠.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그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사하고 합쳐지는 이 콘솔 게임에 대한 부분들, 그 콘솔 게임이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휴대폰 가지고도 이제 구독 서비스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라면 게임 산업도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상승했던 이런 업종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업종들 내에서도 종목 선별을 잘 해주셔서 음봉 매수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도 이제 반도체, 바이오 설명을 듣긴 했지만 전문가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차화, 반바, 네. 이들 업종이잖아요. 네. 이 업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도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좋겠죠. 네.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뭐 자동차, 화학, 반도체, 바이오는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만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다른 쪽은 우리가 이제 산업과 이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산업은 계속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산업은 바뀌지 않고요. 그 산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출, 우리나라 수출 국가죠.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팔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수출 위주의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이 지금 나와 있는 자동차, 화학, 반도체,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흘러갔었을 때 자동차, 현대, 기아차 부분도 있지만 역시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화학까지 다 포함되는 그리고 자율주행 역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표준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애플도 애플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LG가 수혜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애플이 외국 기업이 자동차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고 있다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게 산업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은 친환경 자동차의 대중화라는 이슈가 내년부터 그리고 2025년까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5년까지 가면 너무 깁니다. 5년에 팔면 아마 떨어질 때 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까지는 이 이슈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죠. 이런 부분에 대중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우리가 많이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차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서비스,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 표준화가 만들어지고 외국 차를 가져와도 우리나라 표준에 맞춰지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율주행 쪽이 계속 이슈가 될 것이고 역시 자동차 쪽에서 IT는 빠질 수 없다. 시스템 반도체 부분도 자동차 산업 쪽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게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화학 쪽입니다. 역시 연결고리가 있죠. 자동차하고 우리가 연결고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2차 전지는 화학 쪽에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역시 LG화학도 견제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쪽의 장비, 소재 업체들도 서로 경쟁이 많이 될 텐데 역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좀 나오는 거고요. 원통형이라든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화학은 이전부터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이 휴대폰 쪽에도 역시 반도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도체 업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도체 소재 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건 소재입니다. 저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 어떤 산업 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소재 쪽으로 계속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를 또 이제 연결고리가 또 이어지죠.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IT 반도체 산업은 끝나지 않습니다. 얘기 드렸지만 가장 첫째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이 전쟁은 10년 전쟁입니다. 근데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에 계속 압박하는 거 초반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 그거는 예전에 미일 반도체 전쟁에도 똑같은 부분이었습니다. 관세로 출발해서 계속 반도체 기업을 압박해 나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결국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반도체라는 걸 미국이 알고 있고 중국 역시 알고 있으니까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역시 반도체를 계속 내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역시 가장 중요할 거니까 중국은 소재로 가지고 이제 같이 싸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건 이 4차 산업의 선점에 그 핵심에 있는 게 반도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들을 퇴출하면서 자금력을 조금 차단시키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의 반사이익이 역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그리고 그 외적인 많은 반도체 기업들, 중소형 기업들까지도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반도체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플랫폼,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은 역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몸소 실천적으로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뭐 보안 시스템도 이미 인증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인인증서 아무로 입력할 필요 없이 간편번호를 넣는 거 그거 자체도 편의성입니다. 그것도 플랫폼이고 4차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들이 하나씩 나타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역시 앞서 얘기했던 자동차 산업의 IC카도 역시 포함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산업 쪽으로 또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은 아까 얘기했지만 상반기 쪽에는 기술 수출이나 뭐 기술 성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상 3상 진행했다 거기에 대해 뭐 최근에 체장암에 대한 이슈가 나왔던 기업이라든지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하나 나오면은 그 한 섹터 한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게 같이 올라가는 게 바이오 산업 이 증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 기술 수출이 한두 개 기업들이 나와준다라면은 그 전반적으로 그런 기대감들이 상승 여력을 만들 수 있는 상반기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우리가 진단키트라는 새로운 시장을 겪으면 진단키트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진단키트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진단키트는 우리가 집에서 간편 진단, 진료,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와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내가 스스로 진단하고 그 진단했던 그 결과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그 결과가 다시 의사가 통보해주는 그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면 병원에 방문을 하라.
이렇게 하면서 굳이 병원을 가지 않고 간편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시장이 하반기 때 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의료기기 진단키트 코로나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를 노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니까 바이오 산업은 의료기기 쪽으로 하반기를 조금 내년 하반기를 좀 보는 그런 전략을 간다라면은 이 차와 반반은 끝나지 않는 모멘텀이고요. 그 기간은 2024년 초까지도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관점에서 굉장히 지금 2020년대 초반에 굉장히 내 틀에 포지션, 포트폴리오와 방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잡고 출발해야 될 이 시기에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와 반바의 큰 산업에 조금 시장을 두고요. 이슈, 테마를 조금 뒤로 돌리고 단발성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와 반바 이들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연관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부터 반도체까지 소재 사업에 주목해 보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내년도 시장 전망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넥슨 GT요. 넥슨 GT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3,250원에 25%.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막 저점으로 빠져서 네네. 그래서 그냥 손절을 해야 되나. 음. 네, 5%, 6점 몇 프로 손해 나서 네네. 네,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아니면 기다릴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가가 한 12,000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지금 손실이셔서 손절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넥슨 GT는 13,2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손실이시다 보니까 손절을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굳이 이걸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아까 산업적으로 게임 또 증시 얘기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라는 게 신고가를 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넥슨 GT 게임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요즘 카트라이더가 좀 핫해가지고 조금 많이 네. 오른 것도 있고 게임 전반적인 산업 자체의 분위기도 좋았었고요. 네. 근데 넥슨 GT가 지금 굳이 저는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년에 넘어가서 추가적인 상승 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라고 해서 이 고가 앞서 있었던 이 신고가를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네. 앞에 있을 때 또 다른 이슈가 되면 그 이슈가 되기 전에 주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전에 있는 과거가 아니라 출발하는 네. 가격대는.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이슈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신고가 영역은 아니고 밑에서 이제 횡보할 때 이래 사신 네.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개별 장세거든요. 시장 분위기 네. 자체가 뭐 네. 게임주가 이래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개별 회사의 이슈라든지 어느 한쪽에 돈이 붙어버리면 거기만 가요. 오늘 같은 경우 네. 삼성전자하고 LG전자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안 가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연관성 있는 기업들만 나도 같이 가볼까라고 하는데 게임은 반도체하고 IT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쉬어가는 타이밍이 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주가가 네. 내려간다라고 해서 뭐 이게 내가 큰일 났다. 이 회사가 뭐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한 번에 사지 말고 조금씩 음봉 매수를 제가 최근에 하라고 하는 게 이런 개별 장세 때문에 음봉 매수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언제 이슈가 될지 몰라요. 나라는 사람이 그러게. 갑자기 알려져 이슈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한 번에 딱 사놓고 기다리는데 내가 점점 인지도가 떨어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다 갑자기 좋아지면 훅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조금씩 내가 조금씩 담아두면 어떡해요? 담아두면 나중에 오를 때 단가는 떨어지고 쑥 올라올 때 이익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지금 살 여력이 더 사지 마시고요. 살 여력이 네. 없었던 부분이 생겨져 있으니까 이 회사는 25% 이상 가져갈 이유는 없어요. 비중을. 저는 네.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시 게임 쪽은 내년에 중국 얘기가 한번 나오면 갑작스럽게 또 갑자기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이 시세가 갑자기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위에 올랐다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꺾고 내려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데드라인으로 꺾였는데 이번에 한 네. 번 바닥 찍고 한 번 더 바닥 찍고 올라오면은 한 네. 17,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결국은 네. 올라올 거예요. 거기 갔다가 죽더라도 거의 갖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 17,0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들고 계시고요. 시장이 네. 흔들려서 한번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 내려왔을 때 이제 뭐 내가 손실률이 크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손실률은 시장이 빠져서 빠진 거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게 되면은 겁내지 마시고 다시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7,000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매수 없이 일단 더 보유하시라는 전략 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ENF 테크놀로지에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6,700원에 20%입니다. 네, 46,700원에 20%요. 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앞으로 뭐 전망하고 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하고 목표가하고 네네. 언제까지 좀 그걸 봐야 되는지. 네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고 좀 언제까지, 어디까지 보면서 가져가면 좋을지 가격 전략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ENF 테크놀로지는 46,7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반도체니까 많이 올라와 있죠. 네네. 근데 좀 늦게 사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사셨죠? 12월 달에. 아닌가요? 네. 네. 거의 뭐 회사는 제가 아까 전에 뭐 얘기했었잖아요. 전망이나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반도체 소재 2차 전지나 반도체 소재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그 소재 기업이에요. 반도체 소재 쪽으로 에칭가스 쪽에 분련돼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뭐 더 올라갈 여력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최근에 가장 높은 자리에 사셨는데 들고 있으면 더 올라갈 거긴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럼 뭐 네. 얼마나 계속 저는 가지고 이게 이제 있어도 전략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46,700원에 가지고 있는데 이 네네. 반도체 뭐 삼성전자 가는데 얘도 안 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에 이제 이 산업적인 부분인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거든요. 오늘 같은 날이나 최근에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나 투자자들이 어느 한쪽에 돈이 쏠리면 거기에 달라붙어서 거기에만 시세가 나오는 유동성 장세. 말 그대로 개별 종목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반도체 중소형주에 관심을 받고 있지 않지만 조금 지나면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 종목 역시 저는 신고가를 한번 달성하고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럼 이해되셨어요? 앞으로 얼마나 보면 될까요? 저는 내년까지 계속 들고 가시고 비중을 떨어지면은 이 종목 저는 반도체 제가 들고 있어서 손절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그게 미리 선반영됐다, 뭐 선반영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기간적인 조정도 필요하고 가격 조정도 필요한 건데 그런 조정을 거쳐가고 있는 부분이라 저는 만에 하나 아래쪽으로 한 32,000원대 정도까지 한 번은 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그거는 떨어져요. 만에 하나예요. 우리 시장이 빠질 경우에. 우리나라 네네. 시장이 지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네. 알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데 안 떨어진다 그랬는데 또 왜 떨어져? 이렇게 되면 당황스럽잖아요. 맞죠? 근데 네. 이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떨어질 때 떨어질 수 있었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 라고 하고 여기서 사면 그럼 나한텐 기회겠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비중을 더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고도 지금 6, 7% 정도 빠졌다라고 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네, 그래서 좀 저는 내려오면 일단은 추가 매수해도 되는 그렇죠. 거죠? 저는 3만 1,000원대 만약에 이런 32,000원 안에 내려온다면 저는 제가 아마 살 거예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회사고 삼성전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내려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려올 수 있는 거에 우리 어머니께서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좀 들고 가시고 위쪽으로 신고가로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51,000원 정도 있죠? 51,000원이에요. 네네. 51,000원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신고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 가격대 위로 갈 때는 계속 들고 가서 내가 끝없이 수익을 내야지라는 관점보다는 20% 가지고 있는 거를 3%, 5%씩 조금씩 팔아가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간 목표가가 없어요. 제가 안 보이는데 무슨 목표가를 드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그 가격대 51,000원 위쪽으로는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내년 전망 좋게 보시는 반도체주인데 매수가가 높은 점은 좀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3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이상으로 드렸으니까 5만 1,000원부터는 분할 매도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힐라홀딩스를 네네. 42,700원에 제가 샀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46,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안 팔았어요. 네. 그때부터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자꾸 이러는데 네, 비중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요. 네, 42,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요. 네네. 네, 최근에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이었다가 손실이었다가 하시는데 매도는 네네. 못 하셨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휠라홀딩스는 42,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수익이시긴 한데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들고 계시면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저는 위쪽에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올랐다 네.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했었는데 예, 예.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기업 돈 잘 벌잖아요, 그죠? 힐다홀딩스 예, 같은 경우는. 그거는 맞는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주가도 이 코로나 때 워낙 깊은 하락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더 네.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빠지더라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될 것 같거든요. 흐름을 다 그래요? 끝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이 앞서 내려왔던 코로나나 이런 걸 겪었던 부분에서 어떤 매물적인 위쪽에 굉장히 이제 팔고 싶어 했던 사람도 많을 것이고 과거에 이제 물려있던 사람들도 있죠. 이 자리 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 매수했는 사람들 그리고 밑에서 끌어올랐던 사람들이 딱 겹치는 자리예요. 나는 이익 내서 팔고 싶고, 아이고, 나는 그냥 본전에서 나가련다, 뭐 이런. 그런 관점들이 좀 부딪힐 수 있는 가격대 부분에 오다 보니까 이제 사들고 가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팔고자 하는 힘이 조금 강해지는 거죠. 어쨌든 밑에서 올라온 수익 난 사람이나 위에 있던 사람이나 사는 쪽이 아니라 둘 다 파는 쪽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사는 쪽보다 파는 쪽에 좀 치우치는 그런 시장의 그런 지금 흐름의 가격대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 시간을 거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겨울 쪽에 의료 쪽은 역시 수혜주입니다. 아직 이제 올 겨울에 한파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잖아요. 연말부터 해서 초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의료 쪽이나 겨울 의료 쪽은 가격 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성수기란 말이에요. 내년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최근에 워낙 좋게 나타나고 있는 젊은 층을 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위쪽으로 목표가는 최근에 여기에 올랐을 때 그 꺾였던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에 또 다른 저항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49,000원대 정도 드릴 테니까 그 가격 오면은 이익 실현하시고 좀 기다리면서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 주가 등락이 나오고 있긴 한데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 49,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수익 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 지주사요. SK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4만 4천 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한 40% 정도 됩니다. 네, 24만 4천 원에 비중 4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가는지도 궁금하고 또 배당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예,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 있을지 궁금하시고 이제 배당도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설명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바로 네, 한번 여쭤봐 그렇습니다.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SK는 24만 4천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이신데 이제 배당 부분은 어떻게 살펴봐야 되고 또 주가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배당은 배당락이겠죠. 네. 내일 돼야 배당락이 걸리는 거고요. 29일이 배당락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팬이 많네요, 예, 제가.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잘생겨서 팬이신 건가요? 실력도 좋죠. 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SK 네. 배당락, SK뿐만 아니라 배당에 대한 부분은 오늘까지 올 6시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장 시초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그 배당에 대한 이제 주주 명부라고 하는데 그 명부에 포함이 돼서 배당이 내년 한 4월 달쯤이나 5월 달쯤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팔면 안 되고요. 팔 이유도 없는 기업이고요. 배당 챙기시고 네. 배당은 한 5,000원대 정도 예상이 되는데 배당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SK 같은 경우 지주격에 대한 분위기가 많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SK가 오르지 않아요.
SK 하이닉스는 SK 그룹 안에서 어떤 시세적인 분산 효과를 줄 수 있는 역할을 못해요. 삼성전자 오르니까 삼성그룹 좀 막 오른다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안 되고요. SK는 자체적으로 좀 안에 있는 회사들을 좀 많이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네. SK텔레콤도 제외하고요. 그 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적인 SK 지주가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수소잖아요. 수소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연료나 화학 쪽으로, 소재 이런 네.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SK뿐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지주회사들이 다 소재 전쟁을 하거든요. 포스코도 그렇고요. 네. 그런 대기업들이 지금 중요한 게 내년에 역시 소재에 대한 싸움일 건데 SK도 역시 수소 연료에 대한 수소 생산에 대한 부분,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거고, 그리고 내년에 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자회사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배 구조에 대한 또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SK는 추가적인 상승열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네. 이제 매수가가 단기 고점에서 여기서 꺾일 수 있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기다림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주가 네. 내려오더라도 가장 이 시장에 저는 많이 빠졌을 때 탄력을 보면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보다 얘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 목표가는 나중에 위로 올라오면 한 28만 원대에서 이익을 좀 챙기는 비중이 좀 28만 있으시니까. 원요? 네, 그 가격대에서 네, 이익을 내년 뭐 한 그 상반기까지는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상반기도 그렇고 배당락 이후에도 뭐 잠깐 내려갔다 오더라도 추세적으로는 방향성 위로 잡을 것 같으니까 내려간다고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원래 이 네. 회사의 적정 주가는 한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한 21만 원대 아래쪽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 내려갔다 또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네. 그냥 보유 관점 드리고 목표가 28만 원 내일 배당 챙기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면서 목표가는 28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SK의 경우에는 SK 사업이나 자회사 관련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28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지금 연결되어 있는 전화 정보를 받은 게 있는데 먼저 테림 포장의 종목의 상담입니다. 매수가는 6,17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 이제 현재가 부근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최근에 다시 좀 며칠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산업과 테마의 차이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는 테마잖아요.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고 포장재라든지 이런 이슈로 뭐 올라왔던 건데 그 연속성이 파동적으로도 바닥에서 코로나 때 빠지고 난 뒤에 흐름을 잡고 난 뒤에 파동을 계속 만들면서 올라왔어요. 그 끝자락에서 한 번 더 가느냐 안 가느냐 차이에서 방향을 아래로 꺾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걸 보지 말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개인 투자분들이 이를 방향 꺾었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방향을 꺾으면은 이런 이슈나 테마 같은 경우는 꺾었을 때 대응을 해주고 저점 매수로 가야 되는데 그런 대응이 안 되니까 이런 종목보다는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산업에 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차와 반발의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테림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포장재 이슈로 실적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지만 그게 이슈가 반영이 됐고요. 실적으로 코로나 때 코로나가 아니어도 빠졌던 가격이 4,200원입니다. 그럼 그 테마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게 4,200원부터 지금 7,000원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많이 올라온 거죠. 그 테마가 수그러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까지? 5,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데 투자하는 관점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때 내일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포장재 이슈는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거니까. 택배나 비대면으로 가고 택배 포장이나 1인 식사 뭐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니까 나중에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이 하락세에 흔들릴 관점이 크니까 이슈 종목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아래 내려오더라도 5,700원대 한번 지지받고 반등 줄 여지가 있으니까 올라오면 매수가 부근에 한 6,400원대 부근에서는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는 한 5,700원대 부근에 지지력이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6,400원대 매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5,700원까지 밀린 다음 지지를 받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6,400원으로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요. 매수가 위에서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삼성제약요. 삼성제약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800원 15%요. 네, 4,800원에 15%요. 예,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 매수가 조금 넘었는데 놓쳤어 지금. 아, 예. 네, 이제 오늘 4,600원 이상까지 최근에 좀 강세 보이다가 오늘도 예, 다시 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매도를 못 하셨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한번 예. 들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삼성제약은 4,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물어볼 것도 좀 있네요. 놓친 건지 안 파신 건지 좀 어. 궁금해요. 놓쳤어요. 놓치신 거예요? 팔고 예, 예. 싶었는데 놓치신 거예요? 예. 제가 놓쳤다고 하기에는 좀 위쪽에서 머물러 시간이 꽤 길었는데 매수가 아니, 이후보다 한 놓쳤어요. 4일 동안. 그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더 올라가게. 아닌가요? 아니요, 놓쳤어요. 놓쳤어요? 네, 알겠습니다. 놓쳤다 할게요. 예. 네, 일단은 주가 한번 올라오면 이번에 파셔야 돼요. 예, 예. 갈라버리, 네, 갈라버리. 파는데 이거는 수익도 어중간할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관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지금 오늘 지금 현재 고가 4,650원 또 저항이에요. 이거 뚫어야 가는 거야. 예, 근데 일단은 예, 예. 거래가 워낙 크게 나왔고 한 번에 여기서 아주 한번 파동을 주고 갈 거예요. 예. 앞에 앞서 거래를 워낙 많이 줬었기 때문에 뭐 이건 차익 실현이라는 관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 한 번 예. 좀 반등을 더 줄 거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고민하지 말고 파세요. 이 회사는 예. 제약 쪽이다 이슈다 하지만 제약 얘만 오른 게 아니라 다 올랐어요. 맞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예. 뭐 어떤 뚜렷한 이슈, 저는 이 회사가 안 좋은 이슈가 있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래나 저래나 주가는 큰 거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건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은 욕심 내지 마시고요. 예, 이거는 예. 제가 봤을 때 4,900원대 위로 올라올 때 그때 예. 한 번에 강하게 이렇게 탄력을 주면서 그 자리에 저항을 받으면 싸울 거예요. 팔고자 예. 하는 거와 사고자 쪽이 싸울 건데 예, 그쪽에서 4,900원 위쪽으로 해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올라올 수 예. 있어요. 기다렸다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반등 나오면 기회 놓치지 말고 4,900원대에서 매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랩지노믹스 21,200원이고요. 네네네. 15% 갖고 있습니다. 네, 랩지노믹스 21,200원에 15%요. 네. 네, 주가가 최근에 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이게 21,800원인가? 그때쯤 거의 바닥권이라고 네. 전문가님이 지금 사도 좋다고 말씀해 음. 주셔서 샀는데 네. 너무 계속 떨어져가지고 네네.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아니면 음. 얼마 동안 가져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현재는 이제 17,000원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지금 기준 그대로 좀 더 보유해 봐야 할지 고민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랩지노믹스 21,2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도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애초에 여기 추천도 안 할 것 같고요. 이 자리는 사라고 하질 않을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 있어서 보유자분들이 기술적 반등 나올 때 팔아야 된다라는 관점을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이거는 이 자리에 추가 매수하실 필요 없어요. 기술적 반등 나오면 그냥 그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1,500원대 사라는 게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갔던 자리에 여기 내려와서 이 부분의 상한가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에서 그냥 여기서 반등 나오겠거니 하면서 사도 되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조정이 좀 길었으니까. 네. 근데 산업적으로 보면 제가 의료기기 아까 얘기 드렸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네. 하반기에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이에요. 랩지노믹스가. 진단키트로 적자 보던 기업이 떼돈 벌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떼돈 벌었어요. 진단키트 때문에. 그 시젠하고 랩진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게 지금 올해 이슈가 다 됐죠. 그렇죠. 다 이슈가 됐어요. 그럼 쉬어갈 때가 됐죠. 우리 코로나 뭐 백신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단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만큼 폭발적인 수요적인 느낌은 이제 조금 잠잠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이슈가 잠잠해졌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진단키트를 팔았던 만큼의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의 영향은 주가라면 여기도 좀 높아. 한 여기가 돼야 되는데 이 노란색 사각형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네네. 적정 주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는 어디가 있냐면 저기 위에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하게 올랐던 거잖아요.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네. 테마 이슈를 탔는데
이 의료기기는 내년 하반기 때 산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제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네. 내년 하반기까지 내가 들고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늘려서 가지고 가는데 계속 그 하반기에 가는데 위에서 위로 더 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잖아요. 테마였다가 산업으로 바뀌면서 성장주로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 내려갔다 올라오면 나는 시간 소요나 더 소외되고 내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이 자리 때 지금 제가 노란색 해놓은 자리에 이 자리 때부터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아직 코로나 네. 끝나지 않았고 확산세도 오늘 좀 약간 주춤하는 거 있지만 연휴 탓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에 영향이 있으니까 반등 한번 더 줄 거예요. 그때 줄 때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끌고 간다는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점점 흘러내린다는 얘기는 시장에 네. 누가 수급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게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대감이 많이 꺼졌어요. 그래서 올라오면 저는 다른 데 기업비용으로 좀 하고 지금에 있는 산업 쪽에 좀 편입을 하는 게 좋겠다. 반도체 다 오르지 않았어요. 안 오른 종목도 많으니까 OLED 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올라오면은 저는 본전 매도 한번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전 매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간은 그래 알겠습니다.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이 자리 정도 뭐 한번 내려가더라도 급등성으로 한번 올라올 거니까 뭐 조만간에 네. 올라오겠네요. 올라오면 거기서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랩지노맥스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반등 나오면 손실 없이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넷패스요. 네, 패스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3,172원에 네. 10%요. 네, 33,172원에 10% 맞으시죠? 네네, 이거 좀 오래됐어요. 아, 그러세요? 2, 3개월, 네네. 2, 3개월 정도 되셨어요? 3, 4개월인데.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수익권으로 좀 올라온 상태인데 어떤 점이 네네.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살 때는 좀 그 당시 고가로 산 것 같아서요. 네. 이게 이제 반도체 이쪽으로 좋다 그랬는데 이게 한참 동안 막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빼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네. 한 36,000원대 부근이 한 고점 부근으로 보이고 있는데 더 네네. 보유를 해서 가져갈지 아니면 지금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바로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네. 넷패스 33,172원에 매수하셨는데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기간도 아깝고요. 네. 계속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홀딩입니다. 이 종목은 홀딩이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홀딩 하세요, 이거.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이 네네. 고점인 거는 2019년대하고 올 초에쯤에가 좀 고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작년이 네네. 고점이었고요. 올 초는 네네. 나 더 갈 거야 라는 신호였어요, 그냥. 나중에 네. 이 가게에서 네네. 안 내려가고 나 여기 있으면서 머물렀다가 더 갈 거야 라는 신호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왜 네. 자꾸 여기서 신고가로 더 못 가? 다른 뭐 DBI텍이나 이런 애들 신고가가 더 올라가고 소재 업체도 막 올라가는데 왜 얘는 못 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재무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패턴이 없고 이 누가 봐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시선이 가니까 시나리오적인 부분보다는 부담을 보는 거예요. 부담스럽다 이거 이 주가가. 근데 지금은 이 주가를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서 내년에 실적 네네. 개선을 주고 그 실적을 통해서 부채라든지 개선 이익을 보여주면서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걸 또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왜냐하면 삼성이 네. 반도체 쪽에 가지만 파운드리 네네. 쪽으로 가죠. EUV 네네. 공정 가죠. 그리고 거기에 네네. 미세 공정 드라이버에 IC 칩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실리콘웍스랑 넷패스 쪽 그리고 초미세 가장 더 나노라고 하는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넷패스가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게 내년부터 실적이 많이 반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떨어지면 네. 더 사는 개념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주가가 만약 폭락 네네. 온다 그러면 17,000원에 땡큐 하고 사세요 그냥. 있죠? 흔들리지 네. 마세요. 10%는 내가 넷패스라는데 가치 투자 한번 해봐도 되겠다. 한번 시도해보자. 주식은 좀 과감할 땐 과감해야 돼요. 저도 고점 올라간 종목 과감할 때는 좋은 회사는 과감하게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네. 지금 이 종목은 그렇게 유지해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서요.
그래서 저는 아. 보유 관점으로 보고 내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아까 네. 제가 의료기기 얘기했는데 넷패스는 의료기기 쪽에도 모멘텀이 있어요. 칩에 대한 부분들이. 아, 그러니까 그런 네.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이 네네. 넷패스는 시스템 반도체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네네. 위쪽으로 가면은 한 5만 원대 정도, 5만 원 좀 너무 크네요. 일단은 또 5만 원 생각하면 또 너무 한없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네. 여기니까 이 박스권 정도의 한 마디 정도 생각을 하면은 네네. 이 아래 박스권이 한 마디 더 꺾여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한 4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4만 원 위쪽으로 오면은 그때 뭐 저하고 네네. 연락이 된다라면은 한번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떨어져도 네네. 더 사도 된다. 근데 다만 너무 가까운 데 사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네네. 떨어지는 한 2만 원, 2만 3천 원 아래에서만 조금씩 아. 더 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내년도 업황과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조정 받으면 23,000원대 이하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니까 10% 정도 고려해 보시고 목표 주가는 4만 원 이상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네. 궁금하세요? 네, SK케미칼요. 지금 사도 되나 해가지고. 아, SK케미칼 매수하고 싶으세요? 네. 네, 오늘 3% 정도 이제 오르고 있는데 매수해도 괜찮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SK케미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요. 이건 아, 안 네. 사요. 아까 그 넷패스하고 이거는 얘기가 다르죠. 같은 고점이라고 하는데 얘는 최근에 고점을 찍은 거고 넷패스는 작년에 이미 고점을 확인한 종목이잖아요. SK케미칼,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슈가 되니까 이제 승인 떨어지면은 단발성이 올랐다가 제로소멸로 빠질 것 같아요. 저는 뭐 기업이 아무리 좋고 뭐 새로운 이슈가 많이 있어도 상장 이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도 저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는 감당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샀다가 오르는 것도 감당 못할 것 같고요. 떨어지는 것도 감당 못하실 것 같아요. 이건 떨어지면은 한 19만 원까지도 그냥 조용히 떨어져요. SK도 한창 그 상장 이슈가 있을 때 SK 지주를 잠깐 보면은 이슈가 있을 때 이렇게 SK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었거든요. 여기 올랐다가 그런 모멘텀이 사라지고 나면은 흘러내려요. 쭉쭉쭉쭉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내가 팔지도 못하게 천천히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 봉의 신호를 갭 띄었다가 갭에 안 팔면은 흘려서 묶여서 그냥 시간 보내는 이런 관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SK케미칼은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고점 얘기하는 한 고점을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다라고 살짝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저점은 높여놔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추세적으로.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추세가 깨지면 대응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손절을 할 거냐. 이 관점인데 저는 손절 잡아드려도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의견을 안 드리고 싶어요. 바닥에 있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사세요. 뒤집어져 있죠. 이거 차트 뒤집은 거예요. 밑에 이 바닥에 있는데 실적 좋고 기대감 있는 회사 정말 많아요. 그런 회사들을 보는 게 맞지. 이 위쪽에 지금 반대로 보면 바닥에서 지금 15만 원대 지금 얼마에 7만 원에서 40만 원이에요. 6배 이상 올라왔어요. 너무 비싸게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그 기간 또 오래 안 걸렸고. 그러니까 이건 사지 말고 저 밑에 이게 지금 차트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종목 그런 종목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수 의견 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19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매수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녹십자셀 네네. 49,650원에 20%요. 네, 49,650원에 20% 맞으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뭐 30일 날 네. 무슨 발행 전환 행사 가격으로 뭐 된다는 소리가 있어갖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네, 기업 관련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녹십자셀은 49,65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기업에서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그냥 빚낸다는 얘기죠. CB 전환하면서 네. 빚낸다는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인데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이슈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주가는 좀 내려왔지만 한번 반등 줄 때 파세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네? 반등 2번이나 왔었거든요. 네, 2번이 아니라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욕심 부리다가 그렇죠. 못 팔아갔고요. 이거는 정말 욕심이죠. 좋은 이슈, 최장암 이슈로 해서 좋은 이슈가 왔는데 네. 그런 이슈의 주도적인 역할을 녹십자가 가져오고 다 가져간 녹십자 그룹 다 핫했었잖아요. 뭐 코로나 관련해서. 근데 네. 지금 녹십자 그룹이 혈장 치료에 대한 승인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니까 녹십자가 주춤하거든요. 녹십자가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녹십자 셀은 그 코로나하고는 별개로 얘는 췌장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반등 줄 때 올라가는 거 이 꼭대기 생각하고 있으면 못 팔아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유보다 못 팔았는 건 본인 탓이에요. 내 탓이오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멘토님들이.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반등 줄 때 팔아야 되고요. 다만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또 대응해요. 지금 여기서는 반등 줄 때 팔고 뭐 췌장암 이슈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관점을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 또 다시 볼 수도 있어요. 너무 지금 이익을 났던 거 한 2번, 3번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57,000원까지는 가겠어요. 57,000원이요? 저는 55,000원. 55,000원 네, 되면 55,000원. 팔아요. 55,000원인데 53,000원부터 파세요. 53,000원짜리에 한번 저항이 있었고요. 55,000원짜리 부분에도 저항이 있거든요. 거기가 여기 행보 구간이네요. 거의 한 3일 동안 행보했던 구간에 거기서 저항 싸움을 하다가 깨졌던 구간인데 그 구간까지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52,000원, 52,500원, 52,500원이요. 그 가격과 55,000원 이 사이로 올라올 때 분할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반등 줄 때, 한 번 줄 때 잘 수익 내고 나오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등 나올 때 분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52,500원 이상부터 수익 실현해 주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년도 실적 전망부터 이제 여러 가지 상담들까지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